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되겠지?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론 비행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체 중량이 12kg 이상, 12kg 이상도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으로 비행을 하면 가능해요. 영리 목적을, 영리를 추구하는 비행이면 자격증을 필히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드론 관련 국가 자격증은 정확한 명칭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입니다. 길죠? 자격증의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14세 이상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 14세 이상이면 만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체 검사를 어디 받아야 되나요? 병원? 그렇죠. 그분들은 운전면허 취득하려고 하면 적성검사 받잖아요. 저 운전면허 응시 원서에 적성검사가 들어가죠. 그 적성검사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자격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돈을 받고 뭐 어디 가서 방제를 한다던가 촬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꼭 필요해요. 비행 승인은 우리나라 이제 항공법상에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진 구역 번역에서는 비행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촬영할 때에도 비행 승인하고는 별도로 항공 촬영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 없이도 날릴 수 있는 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허가 없이 날릴 수 있는 데는 관제 공역이라든가 뭐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여러 가지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고도 150m 이상은 비행이 안 되고, 가시거리권, 내 눈에 기체가 보이는 데까지만 비행을 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거나 야간,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이제 내 눈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까지 비행하는 것 안 되고, 야간 비행도 안 돼요. 비행 제한 구역이면 또 안 되고, 고도 150m 이상이면은 또 비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이 있고, 그 윗단계로 드론 지도 조종자 자격이 있어요. 드론 지도 조종자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을 득하셔야 되고, 비행 경력을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드론 지도 조종자 자격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드론 교육원이 국토부 인가교육원이 있고, 또 비인가, 인가받지 않은 그 사설 교육원이 있는데, 국토부 인가교육원을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전문 교육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문 교육기관에서, 그 국토부 인가교육원에서는 학과 시험이 자체 평가로 치러집니다. 사설 교육원은 이제 지정되어 있는 시험장에 가서 저 학과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국토부 인가교육원은 자체 내에서 강의를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체 평가를 보는데 그 평가를 통해서 학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시험이 면제된다고 하는 게 그 자체 시험으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면제된다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인가교육원은 실기 시험을 자체 교육원에서 시험을 봐요. 자체 비행교육장에서 시험을 봐요. 사설교육원 같은 경우는 상설 시험장에 가서, 전국에 있는 그 상설 시험장에 가서 실기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비는 좀 비싸게, 저기 사설에 비해서 비싼, 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운전면허하고 드론 자격증하고 좀 비교와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운전면허보다는 취득이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손도 쓰고 발도 쓰고 뭐 또 차 안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서 또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손으로 조정을 하고 눈하고 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학과시험이죠. 학과시험은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는 가능해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있잖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뭐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강의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드론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시험은 그렇게 크게 뭐 강의를 하고 뭐 그렇게 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교재를 보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그 학과시험 응시 접수를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시험 날짜 정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혼자서 아시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교육원에 오시면 그런 절차들을 뭐 상세히 좀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무인 멀티콥터 이 필기 이론 책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책자인데 책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도 계속 좀 업데이트가 되는 편이에요. 항공법규가 계속 개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도 계속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됩니다. 표준 교재라고 그 공단에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진짜 이론 내용밖에 없고 기출 문제가 없는 네, 교재들이 없어요. 좀 있죠. 이제 저희 같은 교육원에서는 어쨌거나 그 학과 시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 모의고사 형태로 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학과 시험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70점은 맞으셔야 돼요. 사시선다형으로 해서 40문항으로 치러지는데 28문제는 맞추셔야 되는 거죠. 다뤄지는 부분은 항공 공기 역학, 뭐 항공 법규, 항공 안전, 기상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집니다. 드론 자격증 따는데 본인 드론은 없어도 돼요. 만약에 이제 교육원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과정에 등록을 하신다 하면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몸만 오시면 돼요. 그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드론 학원을 무조건 경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행 시간 때문에. 그렇죠. 자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론 교관을 통해서 지도교관이 발행할 수 있는 비행 경력 증명을 20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비행 경력 증명 20시간을 받으셔야지만 응시 자격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응시 자격 신청이 안 되면 뭐 당연히 실기시험 접수는 안 되겠죠. 비행도 비행 경력을 어떤 드론으로 날리든 비행 경력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기체가 자체 중량 12kg 이상 되는 드론으로 비행을 하셔야지만 경력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학과시험을 이수하고 그 유효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동안은 학과시험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접수 시점 기준이죠? 아니죠. 한번 따야 되는 거지. 학과 합격일 합격일에서 기준으로 해서 접수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시험 보는 날짜까지? 시험 보는 날짜까지죠. 그러면 막 밀려 있으면은 막 밀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1년 반,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신청을 했는데 네. 시험 보는 날짜는 2년 1개월 지난 다음에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요즘 실기시험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접수하고 2주 이내에 시험이 치러질 수 있는데 대기 시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지금은. 그게 이제 길어진 경우도 있어요.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기 시간이. 그런데 1년 11개월 됐다. 학과 취득한 지. 그러면
그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하겠죠. 다시 학과 시험을 봐야 되는 떨어지는 경우도 것도 안 생기죠. 되네요. 떨어져갖고 2년이 넘어가면 처음 다시 필기를 다시 봐야 되는. 그렇죠. 이미 패스했는데도. 그렇죠. 예, 2년이 지나면 2년간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올해 4월 20 정확하게 4월 27일부터 시행됐죠. 전자 출결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비행교육장에 꼭 오셔야 되고 오셔서 비행을 하시는데 이제 비행 연습을 하시잖아요. 뭐 교육원에 와서 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그 비행 경력으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드론을 내가 조종을 해서 이륙한 순간부터 착륙한 시점까지 그럼 보통 배터리 한 팩 하면은 20분에서 25분 정도 비행하잖아요. 3팩 해야 1시간이네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로 보는 거죠. 3회 비행해야지만 1시간 정도 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행 경력 증명 발급하는데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하루에 뭐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그래서 1이나 1.5 요 정도 많아야 1.8까지 가기도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죠. 오시자마자 바로 비행 연습을 바로 실비행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종법을 숙지를 한 다음에 실비행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고. 오래 걸리면 한 달에서 대략 한 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죠. 지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 응시 자격 부여받아서 오늘 접수한다고 그러면 한 2주 후 정도의 날짜가 잡을 수 있는데 지방에는 그래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길고요. 네.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한 3, 4주 이상 접수하고 3, 4주 이상 대기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3주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항공 촬영을 많이 하죠. 취미용으로도 날리고 사진 동호회 회원님들도 요즘 이제 드론으로 많이 촬영을 하시죠. 항공 촬영을. 뷰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시는데 촬영 드론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상업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내가 뭐 항공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해서 뭐 영리를 추구한다던가 하게 되면은 드론이 꼭 등록이 돼야 돼요. 작은 드론도 상관없어요? 기체도 다 등록이 돼야 돼요. 10kg 이하 등록. 그렇죠. 그거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 뭐 흔히 많이 쓰는 뭐 매빅이라던가 팬텀, 뭐 인스파이어 뭐 그런 드론들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체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 비행을 하시다가 인명 피해라든가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사고가 나와서 사고 조사를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니까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대처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격증은 필히 취득을 하신 다음에 그런 뭐 항공 촬영이라도 취득을 하시고 나서 드론을 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드론 자격증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월 보수 수준이 얼마나 될까요? 애매하죠. 이거는 뭐 취업을 해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운전면허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득했으니까 나 취직하면 얼마나 벌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뭐 바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취직이 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 위치 공간 서비스, 뭐 시설물 점검 그런 데이터들을 이게 뭐 영상으로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3D 매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픽스4D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룰 수 있다 하면은 그 뭐 연봉 보수 기준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그런 일자리를 이제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중요하겠지만 드론으로 어떤 자료를 모아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드론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뭐 프리랜서로 해서 혼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내가 뭐 어떤 아이템 어떤 드론을 활용한 기획을 해서 나 혼자서 움직여야 되는 일이라면 자가 드론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느 회사나 단체나 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개인 드론을 사용하지는 않죠, 거의. 방제 드론이라는 게 기체 중량 이제 12kg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비행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게 유리한데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민이 자기 농토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나 밭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소유하고 그 드론으로 농약을 뿌린다거나 비료를 살포한다거나 하게 되면 자격증 없어도 돼요. 25kg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T16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최대 이륙 중량 기준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륙 중량 25kg 이상 되는 기체는 자동차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검사하잖아요. 자동차 정기 검사하잖아요. 드론도 그 정기 검사하는 걸 안정성 인증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드론은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상만 안정성 인증 검사 대상에 들어요. 아닙니다. 드론 지금 자격증은 조종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종 자격인데 아무래도 이제 드론을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드론을 비행을 하다 보면 기체 이상도 생기는 경우도 많고 이런저런 이상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은 조금 더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정비와 조종을 같이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격증이 이제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하고 두 개가 이제 발급이 돼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그런데 이게 영문 버전이라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기준이 비슷한 나라에서는 쉽게 인정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게 뭐 거기서 국제 운전면허증처럼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가서 비행을 할 때 그래도 외국에서 뭐 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비행을 꼭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어떤 뭐 절차에서 좀 간소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드론 자격증하고 지도 교관 자격증, 흔히 말하는 지도 교관 자격증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드론 지도자 자격인데 이건 차이가 크죠. 일단은 드론 조종자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지도 교관 과정을 갈 수가 있으니까 드론 조종자 자격은 비행 경력 20시간만 있으면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지도 교관 과정은 20시간 이수한 다음에 추가로 80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비행 경력 100시간을 채워야지만 100시간을 이수해야지만 그 지도 교관 과정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차이가 꽤 크죠.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얘기되는 부분 뭐 많잖아요.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 뭐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꼭 드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향후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 점점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겠죠. 정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 발표를 많이 했는데 가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다분야에서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아주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난 성대사고 이제 나중에 댓글로 나는 이제 질문들을 다 얘기했는데 몰라 이제 댓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갈까?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냐고.